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도권과 그 아래로 전라도까지 초미세먼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11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LH와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그 주변 땅이 더 알짜라고 하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제약은 더 적기 때문인데 여기 거래도 조사했습니다. 의심되는 LH 직원들이 추가로 확인됐고 또 일부가 자진 신고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늘 발표될 숫자는 시작일 텐데요.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합동 1차 조사 발표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14,000여 명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됐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된 8곳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판 기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특히 신도시 지정 지역만이 아니라 그 인접지역 토지 거래 여부도 들여다봤습니다. 행정구역상 신도시 예정지와 걸쳐 있는 읍면동을 인접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 토지 소유 여부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인접지역도 땅값이 비슷하게 올랐지만 규제는 허술해 정보만 있다면 오히려 더 쉽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땅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와 사법 처리에 나설 검경 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되 신속한 영장 청구나 기소 등을 위해 검경 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부동산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발본 3건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광명과 시흥시 공무원들도 14명이 땅을 산 걸로 확인됐는데 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평당 187만 원에 샀는데 신도시 예정지가 되면서 평당 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80%가 뛴 겁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웬일인지 제방을 샀다는데요. 이 내용은 김건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노원사동. 넓은 밭에 허름한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작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공동 명의자는 한 여성,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 뿐이라며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저는 농사를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그게 어느 마진에서 관계없어요. 하지만 구입 7개월 뒤 이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고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인근 중개업자는 작년 중순 이후 갑자기 땅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차까지 사달라고 하는가? 안 사면 알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꼭 사야 되겠다. 조금 돈 더 주도.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시흥시 공무원은 광명시에서 제방을 샀습니다. 정년을 석 달 남긴 5급 공무원인데 작년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 91제곱미터를 매입한 겁니다. 제방은 토지 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상을 노리고 산 것으로 의심됩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에서는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6명에 달했고 시흥시에서는 8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부천 대장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원은 부천시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정부 온라인 토지 경매를 통해 아내 명의로 단독 낙찰받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투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논의합니다. 심의위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검찰은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사건 수사가 적절한지 논의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으며 이 부회장은 이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유행의 양상은 특이한데요. 1, 2차 유행은 정점을 찍고 나서 곧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번 유행은 벌써 2달 가까이 300~4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 때 최고치가 400명대였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6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오늘도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를 차지했고 경기 173명, 서울 128명, 인천 17명 순이었습니다. 설 연휴 직후 600명대까지 급증했다가 300명대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격상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9.9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인 400명대에 사실상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은 3일절이 이어졌던 직전 주말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기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 관련 확진자 수는 하루 사이 20명이 늘어 97명으로 집계됐고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자는 165명, 부산 공동어 시장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수장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골랐는데 중국에 맞서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날짜는 오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이틀간 방문합니다. 그 전에 일본을 들르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 두 동맹국이 선택됐습니다. I took my first virtual trip as secretary to Canada and to Mexico, and next week Secretary Austin and I will travel to Japan and to South Korea. 방한 기간 블링컨 국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오스틴 국방은 서욱 국방장관과 각각 회담을 할 뿐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합동 회의도 합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a terrific trip, and so there'll be 2+2 events in Japan and in South Korea.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어떤 입장이 전달될지 관심입니다. 또 이들의 방한에 앞서 오는 12일 반중국 연대 4개국 협의체라 할 쿼드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이 첫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 견제에 관한 관심사가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 문제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오는 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첫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나옵니다. 미국의 외교전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손발을 맞추고 현안마다 충돌해온 중국과도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